김경민 대표의 아침 경영입니다. 오늘은요,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고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되고 이른바 펜트업 효과, 보복적 소비 효과를 기대하면서 비즈니스를 준비를 했는데 이 뭐 오미크론인지 오미자인지 이게 뭐 다시 등장을 했단 말이죠. 마치 느낌은 우한에서 코로나가 그냥 새로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접종까지가 기본 접종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경영에서는요,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어떡할까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침마다 제가 아침 경영을 뭐 며칠 동안 할지 몇 년 동안 하게 될지 뭐 며칠 동안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침마다 가인지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는 신선한 경영과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준비한 포맷입니다. 일단 영화관에 가지 않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엄청난 경쟁에 있죠. 가입자 뭐 100만 명이 육박하잖아요. 그거 바뀌었습니다. CGV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CGV 잘못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려고 그랬고 좋은 영화 유치하려고 그랬고 경쟁자들이 이기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 경쟁의 판도가 바뀌니까 넷플릭스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CGV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 미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에서 미팅을 하다가 전부 다 지금은 이제 웨비나라든가 팀즈라든가 혹은 줌으로 미팅이 바뀌었죠.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 창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한 죄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토스가 등장하고 온라인 전문 은행들이 등장하면서 일자리가 잃고 대규모의 명예퇴직을 하고 그나마 뭐 명예퇴직하니까 몇 억씩 받고 뭐 퇴직하니까 부럽기라도 하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런 변화에 합류하지 못하고 파도에 타지 못한 분들은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10년 동안 빨라진 가속의 시대에 속도가 완벽보다 중요하다. 이 카피를 가져왔는데 산업구조가 빨리 재편되고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빨리 등장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된단 말이죠. 마치 곡선 구간에서 순위가 바뀌는 육상 경기 또는 쇼트트랙 경기랑 비슷한 겁니다. 유니콘 기업도요. 2020년 기준으로 13개가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1조 원 넘는 기업들인 거죠. 뭐 이런 기업들이 급성장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게다가 일하는 방식도 어때요? 지금은 워터폴의 시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자동차를 보세요. 처음에 잘 준비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래쪽 방식이에요. MVP 방식이라고 그러죠. Minimum Viable Product. 고객이 수용할 만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능 제품을 출시하고 그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잖아요. 아래쪽의 방식에 익숙해져야만 비즈니스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갤럭시도 마찬가지죠. 1, 2, 3, 4, 5, 아이폰도 1, 2, 3, 4, 5, 뭐 윈도우 1, 2, 3, 4, 5, 뭐 넷플릭스도 스트리밍 방식이니까 계속해서 하루에 수천 번씩 바꾼대잖아요. 쿠팡도 하루에 1300번 이상을 바꾼대잖아요. 엄청난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벗어나고 계속해서 그 서비스에 나의 시간과 관심과 결국은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미 이런 초대형 기업들의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돈을 어디다 쓰냐 보면 내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공급자로서 할 거냐도 바뀌어야 되는데 시차가 걸리죠. 걸립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몇 가지 팁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켓컬리가 뭐 누적 가입자 수 뭐 2019년 중순 기준으로 해서 200만 명 정도인데 마켓컬리가 하는 것을 보면 요즘은 이제 올 페이퍼 챌린지라고 해서 환경이나 ESG에 대한 컨셉들을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장벽들을 해소해 가고 있죠. 뭡니까? 빅데이터 시장이에요. 마켓컬리는 계속해서 조금 진출하고 확인한 다음에 또 진출하고 확인한 다음에 진출하고 철저하게 MVP 방식을 지향했습니다. 애자일 방식을 지향했어요.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확인하고 확산하고 확인하고 확산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설을 검증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전국 단위의 서비스로 확장해 가고 있고 새벽 배송 서비스 물론 경쟁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강자로서 확인돼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확인할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고 계세요? 어떤 상품이 더 잘 팔리고 몇 시에 더 잘 팔리고 또는 어떤 셀링 포인트에 고객이 반응하고 우리가 제시한 셀링 포인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고객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거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까? 이거 체크 안 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가인지 기업 중에 하나죠. 꿈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스몰 데이터 확인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서포터즈들을 구성해서 엄마들의 마음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수백억 대의 회사가 돼 있죠. 첫 번째 딱 이게 범퍼 침대거든요. 범퍼 침대예요. 어린 아이들 침대죠. 그러니까 육아용품 전문 기업인 꿈비이죠. 고객의 불편이 CS팀에 접수가 되면 그것을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회부해서 MD 회의 때 반영하고 그 반영된 것을 제품에 다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전 1, 2, 3, 4까지 나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범퍼 침대가 그냥 이렇게 가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에서 이것을 쭉 펴면 평상처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옮길 수 있는 구조까지 캠핑장 가서도 할 수 있는 구조까지 점점점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이 뭐냐면 스몰 데이터. 스몰 데이터는요. 그 데이터의 양이 적다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지만 깊고 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우리의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고객들이 우리 상품군을 우리 산업을 즐기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컨셉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로나 직격탄 맞은 샵들 중에서 피부 미용 샵들이 있습니다. 이 피부 미용 샵의 이제 고급형이죠. 고급의 어떤 그 화장품입니다. 이게 이제 뷰티 화장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걸 공급하는 곳이에요. 피부 미용샵 안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불러 모아서 미용샵 원장님들을 교육해서 마사지 방법 교육시켜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죠. 이제 스킨볼릭 이 회사도 이 영역에 있어서 카테고리 챔피언이죠.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폐쇄몰을 만들어서 만나지 않고도 각 지사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주고 또 교육 콘텐츠도 온라인화 시켜줘서 굳이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 방식을 누르는 방식, 펼치는 방식, 이렇게 세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방식을 통해서 매출이 오히려 더 폭넓게 확산되는 그런 케이스들이죠. 뭡니까? 지극히 오프라인스러운 지극히 아날로그스러운 비즈니스가 지극히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야놀자 케이스를 보시면 야놀자는요, 뭡니까? 아니, 숙박 연결 회사 아닙니까? 이게 지극히 오프라인이에요. 전단지 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광고 넣고 이런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야놀자가 맨 처음 왔을 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지만은 그네들이 최초에 지극히 오프라인의 숙박을 플랫폼으로 연결을 하고 그 연결된 플랫폼 서비스를 했어요. 연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침구류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세척류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그 쿠키, 웰컴 키트 이런 것들, 웰컴 박스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걸로 갔죠.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여행 테크 솔루션 기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인터파크도 인수하고 이게 뭐냐면 디지털 전환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지극히 오프라인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디지털 친화스럽게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홍보를 디지털로 하는 것 괜찮아요. 이거 SNS하고 리뷰 마케팅하고 블로그 마케팅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유튜브도 만들어 보시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에 이미지 할 수 있으면 이미지도 띄우고 여러분 산업이 어떤 것인지와 상관없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 건설 회사 때문에 독일에 있는 독일 어떤 그 기업 이름을 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그 자신들의 공법을 유튜브에 굉장히 그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 기업들을 연관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의료기기, 그 다음에 공구, 그 다음에 산업용 장비, 이렇게 농업기계, 그리고 이제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요,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다 온라인에다 띄워놨어요. 그 결과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어떤 아이템을, 전문가적인 어떤 아이템을 딱 쳤을 때 그 독일게 가장 먼저 뜨는 겁니다. 지극히 오프라인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콘텐츠화 시켜서 온라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홍보만 그렇게 해도 어딥니까? 그렇게 하려면 페르소나가 좀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태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타피오카 펄로 유명하죠. 이렇게 여러분 공차 가보시면 이렇게 빨아먹을 때 안에 그 알맹이 있잖아요. 쫀득쫀득하면서 맛있잖아요. 사람들 좋아하는 건데 그거 이제 납품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카페도 납품하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장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되는 방식을 도와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카페 플랫폼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을 플랫폼, 폐쇄몰이죠. 폐쇄몰에 불러 모아서 전국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 프랜차이즈, 요 디저트와 음료를 재료로 공급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포스터도 다운받고, 디자인도 다운받고, 세링 포인트도 다운받고, 그 안에서 사면 월말 결제가 가능하게 해주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디로 발전합니까? 네, 커피 브랜드를 바로 낼 수 있는 상태죠. 자, 한번 봐보세요. 야놀자하고 이 태양하고 혁신 사례를 보면 어디가 안 떠오르세요? 네, 배달민족 떠오르시잖아요. 배달 연결했다가, 음식점 도왔다가, 음식점 사장님들 돈 벌게 해주는 테크 기업으로 변환돼 가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점점 넘어가는 것은 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디지털화, 두 번째 콘텐츠화. 이 두 개의 위드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코로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기회가 붙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콘텐츠, 디지털 하느냐? 거기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 저를 보더라도, 자, 김경민 대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현장에.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직접 가서 돕는 대형 강연들, 그거 먼저 끊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워크숍이 끊기고, 그 다음에 소형 코칭, 자문, 이런 것들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코칭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2020년도에 우리나라 코칭 펌들이 있는데, 그 코칭 펌들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2021년으로 전환되면서 그게 거의 2019년 이상으로 회복됐다고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본질은 안 없어져요. 사람들을 교육하고 코칭을 해서 실력을 올려야겠다라는 기업의 니즈는 안 없어져요. 근데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중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코칭의 형태로 바뀌고,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직원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하세요? 강사 부릅니까? 못 부르잖아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의사결정할 때 뭘로 하세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의 서비스와 콘텐츠가 걸려야 여러분 비즈니스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화, 콘텐츠와 잘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서 코로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비즈니스가 보다 더 발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내일 아침 김경민 대표의 아침 경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Do everything in love.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Business is love.